오늘 그 표면 거칠기 규제를 해석하고 어떤 조건으로 측정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내가 그냥 강의하는 것이 답인가 보다 하고 지금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애매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그 서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럼 무슨 근거로 했느냐, 또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런데 무슨 근거로 네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 적용했느냐 라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 다음에 거래하는 업체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 합의가 필요해. 그래서 사내 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검사 기준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 때에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 거냐,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것을 기본적인 거를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회사에 가서 이대로 하면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업을 하는 내용도 2학년 1학기 때 하는 내용하고 또 2학기 때 하는 내용하고 3학년 이렇게 가면은 또 있거든요. 그 통합 측정 시스템이라고,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이니까 신청을 해서 들으면은 이거에 관련된 게 또 있어.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예를 들면 컷오프는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0.8로 하는 거야. 촉진 방향 아무것도 없으면은 2 마이크로미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게 또 조금 바뀔 거야. 어떤 걸 근거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가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을 계속 내가 소개를 하는 것이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도 돼. 오늘 과제가 요거였어요. 간단하지만 이게 A, B, C, D, E, F 6개인가요? 6개를 각각 다른 그 규제를 했었는데, 여기서 했던 게 의도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상한 하한 이 규제가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가, 여기는 보면 아래가 그냥 상한 공차 하한 공차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해석하기 쉬운데, 여기는 아래가 1.5 또 뭐 RZ 6.7 이렇게 돼 있으면 상한이 아래 2.5라는 거냐, 그리고 하한이 뭐 RZ 6.7이라는 거냐, 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보면 아래 3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준길이 3개 선택해서 평가길이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특별히 평가길을 다르게 준 거,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Z1 max라는 이 파라미터가 굉장히 논란이 있는 파라미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A라는 것이 주어지고 또 상한 하한이 RZ이 주어졌어. 이런 거는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같은 표면에 여기는 제거 강화라고 해서 RZ 1.5라는 규제가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요게 또 규제가 돼 있어, 이게. 그리고 여기도 임의의 가공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강화하라고 해놓고 또 저쪽에서는 뭐 맘대로 하라고 해놓고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것들을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제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호는 임의의 제작 공정, 그러니까 가공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거는 반드시 제거 가공을 해라. 제거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 뭐 선반 밀링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거가 있을 때는 요게 반드시 가공 방법이 들어가. 이제 여기에 뭐 선반 밀링, 우리 그라운드, 턴드 이런 기호 있었죠. 그게 선상 밀링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거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할 거냐, 이런 게 따라다니는 거고, 이거는 제거 가공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주로 이거는 어디에 이런 기호가 붙을까요? 이미 가공 다 끝내가지고 코팅까지 다 해놨어. 그럼 거기는 절대 코팅했는데 또 뭐 가공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재고 가공하면 안 된다. 이런 주로 이제 코팅, 우리가 코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거는 표면 처리예요. 그 재료의 표면 처리를 완전히 끝냈을 때는 손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사용했던 기호들, 주로 많이 사용했던 거죠. 재고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밀링으로 가공을 해라. 여기에는 2개 이상의 파라메타, RA로도 규제를 하고 RJS로 규제를 하겠다. 뭐 다른 거 있으면 또 밑에다 쭉 쓰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거는 가공 결의 모양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호가 아니고 문자로 쭉 쓸 때는 이런 문자를 쓰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많이 생소해요. 생소한데 하여튼 기호를 안 쓰고 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써라. 근데 똑같이 이거를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제거 가공해라. 이거는 연삭 가공해라.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Z 8 기준 길이, 맥스룰 뭐 3.3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계 가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기호가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KSB 0107에 보면 어떤 기호가 어떤 가공 방법이다,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로 나중에 필요할 때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결, 아까 요 수직 있었죠? 요거 그러면 이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라. 평행이면은 이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라.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 예를 들어 선반 가공을 한다. 선반 가공을 하면 그냥 이렇게 가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선반면은. 그리고 어떤 랩핑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스크래핑이라는 가공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부식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표면 가공을 할 때는 이제 특별히 방향이 없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가공 공정을 어떤 거로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그 도면에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럼 그거는 그 회사의 부품을 가공하는 방법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 도면을 보면 간혹 표면 거칠기 등급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 N12, 그럼 얘는 표면 거칠기 RA가 50마이크로미터다, 이런 식으로. 거칠기 등급이 1등급이다. 그러면 0.5
0이요. RA가. 이거는 ISO 1302에서 옛날 버전 1992년이니까 뭐 몇십 년 전이에요? 30년인가요? 이때 이런 기호들이 써 있었는데 도면에 아직도 이런 게 표시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이런 등급이 나오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이 채를 채는데 이 채가 필터라고 그랬고 채의 망의 크기를 우리가 컷오프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채망을 통과하는 것을 고역 필터, 거칠기였죠. 그 다음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저역 필터. 표면 거칠기에서는 이게 파상도가 되고 이게 거칠기가 되고 또 진원도 거칠기 할 때는 진원도가 이 저역 필터가 됐었죠.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기를 해석할 때 미리 알아둬야 될 이제 사전 지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역 필터, 저역 필터 어떤 개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실제 가공 형상이 이렇게 생긴 거죠. 실제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필터라는 걸 통과하는데 요거는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고 이건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분류를 할 때도 컷오프를 얼마를 기준으로 고역이냐 저역이냐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컷오프라는 것이 그 성분을 분리하는데 기준이 된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0.8이라는 컷오프를 준 거예요. 고역 필터를 쓰면 이런 영상이 나와. 저역 필터를 쓰면 이런 영상이 나오고. 이거는 0.08을 줬어. 이거는 고역 필터, 이거는 저역 필터. 그래서 컷오프 값이 작아질수록 그 성분 중에서 고역 필터로 가는 게 작아지고 저역 필터로 가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파상도를 보면 이게 파상도잖아요. 저역 필터가. 컷오프를 0.8을 줬을 때는 파상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0.08을 줬을 때는 훨씬 더 세밀하게 나오죠. 대신에 고역 필터에서 보면 여기에 이런 굴곡 성분들이 0.8보다 0.08은 훨씬 적죠. 그게 저역 필터로 갔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표면 거칠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준 컷오프 뭐 0.08부터 25까지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뭐를 쓰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공이 잘 된 거일수록 표면이 정밀하게 가공되는 거일수록 컷오프를 작은 걸 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밀 가공된 뭐 광학 부품 이런 것들은 0.08을 쓴다. 연삭 0.25.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 0.8 쓴다. 요거는 ISO 4288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0.8을 써라. 또는 특별히 기준 길이 얘기가 없으면 5개를 써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할 때 뭐 정밀 가공한 건 0.25, 뭐 0.8 이게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0.8을 써라 했는데 또 추천을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 거칠기 값이 어느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것을 쓰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값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0.8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0.8이 RA가 0.1에서 RA가 2마이크로 사이에 있을 때는 0.8을 써라. 그 다음에 RZ로 기준을 볼 때는
여기서 0.5에서 10마이크로 사이에 있을 때는 0.8을 써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가공품, 일반적으로 가공을 하면 대부분이 다 이 범위 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특별한 영시가 없으면 0.8을 써라 했는데, 이거 말고 특별히 이 RA 값이 이렇게 크다든지 RZ 값이 크다든지 하면은 이제 더 큰 거를 쓰라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SO 규격에서는 꼭 이걸 써라 라는 거는 많이 없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천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적용을 할 때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뭐 특별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추천값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필터, 필터의 특성,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측정을 했을 때 컷오프의 영향,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 한 번씩 다 봤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촉침, 그러니까 2마이크로메타, 5마이크로메타, 10마이크로메타, 그리고 60도, 90도 이렇게 있고,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 얘기가 없을 때 2마이크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얘가 지금 촉심이 요게 2마이크로메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각도가 욕타가 90도짜리가 있고 60도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60도짜리에 2마이크로 표준으로 쓰는 거죠. 지금 요거예요. 요게 60도, 요게 2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거치 여기는 항상 가공결의 수직 방향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직 방향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측정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형상인데 가공결의 어느 방향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파라미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진폭 파라미터도 있었지만 이 길 방향에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파라미터가 있었죠. 이게 전혀 다른 형상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직 방향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점선으로 그린 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촉심 방향이 12마이크로메타야. 근데 요 안쪽으로 들어간 요거 요 안쪽으로 요렇게 형상을 다 긁어내는 건 요거는 2.5마이크로메타, 요거는 12.59. 그래서 촉심 반경의 크기에 따라서 거칠기가 달라진다라는 기본 개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촉심 반경, 촉심 반경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거는 요걸 기준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건데, 보통 0.8 쓰면 2마이크로메타. 그러니까 컷오프를 0.8 이하로 쓰는 거는 2마이크로메타로 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칠기가 더 세세한 것은 R 값이 작은 걸로 측정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보다 큰 거 2.5, 8 이렇게 가면은 뭐 5마이크로메타, 10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이제 쓰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길이는 최소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요게 컷오프라고 그랬어요. 컷오프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서 기준 길이하고 컷오프하고는 값이 같다. 의미는 다르다. 의미는 다르지만 길이는 동일하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측정기에서 선택하는 기준 길이라는 것은 컷오프가 정해지면 기준 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길이가 2개다 하면은 기준 길이가 2mm라는 뜻이 아니고 컷오프 2개다 그런 뜻이에요. 기준 길이는 실제로는
개수를 의미한다. 요거. 그 다음에 평가 길이라는 것은 기준 길이를 몇 개를 연결해서 실제 그 평가에 사용되는 길이, 이걸 평가 길이라고 한다.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5배로 한다. 기준 길이에. 요것도 ISO 4288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송 길이. 이송 길이는 측정기가 움직이는 거리. 평가 길이보다 앞뒤로 기준 길이 반씩 더 간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기준 길이에요. 요거 하나가. 그럼 요 기준 길이가 쭉 모여서 평가 길이가 되는 거고, 평가 길이에 앞뒤로 기준 길이의 2분의 1망씩 더 간다. 그래서 이것이 이송 길이다. 그래서 이 샘플링 랭스라는 게 이제 기준 길이라는 건데, 이것은 컷오프하고 같은 길이다. 지금 이런 것들. 그래서 거슬기 측정할 때 보면은 필터 어떤 거 쓸 거냐, 컷오프, 평가 길이, 촉심 반경, 이런 것들을 측정기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파라메타 우리 RA, RZ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RA. RA는 어떤 중심선에서 밑으로 내려간 이 골짜기에 있는 형상들을 위로 접어 올려가지고 어느 선을 기준으로 다시 접어 내렸을 때, 이 부분을 내려서 이 골을 다 메꿨을 때 이 전체가 면적이 꽉 차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을 RA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가 툭 튀었을 때 그 값의 영향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형상이나, 실제로 이런 형상이냐는 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가 돌기가 툭 튀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높은 걸로 따지기로 치면 얘는 이 값이 나오고 얘는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A가 B보다 엄청 크니까, 그죠? A가 엄청 안 좋은 표면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RZ로 계산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RA는 요거 하나를 이 전체 면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RZ는 높이 방향이라고 그랬죠. 요게 기준 길이고 요게 평가 길이에요. 그러면 RZ은 각 기준 길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야. 그러면은 기준 길이가 5개가 있어서 평가 길이가 되면은, 평가 길이가 기준 길이 5개면 RZ도 5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의 RZ를 RZ1, RZ2 이렇게 표현을 하고, RZ이라는 것은 RZ를 전부 더한 거에 나누기 5 해서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다. 각 기준 길이 내에서의 RZ의 평균값, 이것을 RZ이라고 표현을 하고, RZ이 5개가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큰 RZ, 이것을 RZ1 max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평가 길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요거를 RT라고 한다. 그러니까 크기를 보면 RT가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거니까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RZ1 max가 두 번째로 클 거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RZ를 구한 것 중에 제일 큰 거니까, 그 다음에 RZ이 가장 작을 거다. 왜냐? RZ 5개의 평균값이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룰, 막스룰, 요거는 얘기했죠. 측정값 6개 가운데서 불합격 난 게 16% 이하면 합격이다. 요게 16% 룰이고, 막스룰은 그냥 한 개라도 초과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스라는 표현이 있으면 막스룰을 적용하고, 표현이 없으면
16% 룰을 정한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16% 룰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첫 번째 측정했는데 공차의 70% 이내이다. 그럼 무조건 합격. 그리고 처음에 3개가 연속적으로 합격이었다. 그러면 합격. 근데 3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났다. 그럼 6개 측정해가지고 1개가 불량이면 합격, 2개가 불량이면 불합격. 이렇게 판단하는 게 16% 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2개가 불량이면 12번 측정해보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 거야. RA 0.7. 그럼 이거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럼 얘는 뭐예요? 16%룰 적용하라는 거고, 그죠? 컷오프는 0.8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길이는 기준기 5개 하라는 거고,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16%를 기본 전송 밴드. 아까 그 4288에서 그거 나왔죠. 0.2에서 2, 아래가 0.2에서 2까지는 0.8 쓰라고 그랬죠. 그거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0.9 이하, 1.5 이하. 평가 방법은 16%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서 이거 하라고 해놓고 왜 또 여기서 이거 하라고 그랬느냐. 요거는 이제 이 가공 공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1차적으로 요치수가 되도록 이면을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크롬 코팅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RA가 2마이크로미터 이하니까 촉심 반경, 컷오프 전부 0.8 쓰면 되겠죠. RZ도 마찬가지죠. 6.7인가? 까지는 0.8에 2마이크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촉심 반경하고 컷오프는 그냥 표준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평가 길이는 0.8 곱하기 5니까 3mm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얘도 지금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요거 상한 하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요 RZ, RY 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도면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복잡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복잡한 제품인데 여기도 표면 거칠기 수치에 표시를 해야 되고 여기도 표시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일일이 다 표시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Z, X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요 표시가 된 데는 요거를 적용하고 요 표시가 된 데는 요거를 적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이고, 여기는 그냥 0.8을 적용하면 되는데, 아이고, 여기는 RA가 2.0을 초과를 하면 여기는 0.25를 쓰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야, 여기 측정할 때하고 여기 측정할 때하고 조건을 그러면 다르게 해서 해석을 할 거냐? 해석만 다르게 하는 거는 그냥 측정해 놓고 분석만 다시 하면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은 촉심 반경도 그럼 바꿔서 끼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할 때는 5마이크로미터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측정할 때는 2마이크로미터. 또 저쪽 측정할 때는 또 빼고 교체할 거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죽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이게 실효성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5마이크로 하면은 2마이크로를 못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2마이크로미터로 해서
측정을 하자든지 2마이크로미터로 하되 요 RY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 값에 몇 프로만 적용을 하자든지. 왜냐하면 5마이크로미터로 하면 실제 값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2마이크로미터를 한 것보다. 그런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해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설계자한테 물어봐야지. 너 ISO에 이렇게 하면은 촉심 갈아 끄면서 측정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 알고 규제한 거냐? 이제 측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설계자하고 이런 것도 확인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는 RA는 1.5. 근데 RZ은 맥스를 적용해서 6.7을 넘으면 안 된다. 여기는 2.5를 적용해라, 필터를.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예?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규격에 따르면 이런 조건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규제를 했을까? 왜 이런 규제를 했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얘는 RA는 형상이 이렇게 가공이 됐든 이렇게 가공이 됐든 어떻게 가공이 됐든 RA는 1.5 이내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 갑자기 튀는 것이, 요 튀는 게 6.7을 넘어가는 거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튀는 게 이 정도 이상 튀는 거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규제를 한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인데 RA가 3이니까 아니 3.1이니까 요거는 2.5mm에 해당이 되죠. 컷오프가. 그래서 컷오프를 2.5mm 쓰는 거예요. 촉심방에 5mm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 길이를 3개를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길이 3개 해가지고 7.5mm를 측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규격에 의하면 2.5를 쓰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이거는 0.8을 써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아니고 0.8 곱하기 3 요렇게 해서 2.4mm를 측정해서 평가를 해라는 게 지금 여기 요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얘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제품의 특성상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질문. 네. 그 다음에 요거는 RA인데 막스를 적용해라. 그래서 0.7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해석상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RZ인데 기준 길이를 하나만 써라. 그리고 맥스 룰을 적용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RZ 기준 길이 1개, 맥스 룰.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RZ1 맥스라는 파라미터가 3.3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또 해필이면은
ISO 130에 맥스룰을 적용하는 예시에 요게 나와. 맥스룰을 적용하는 예에 요걸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표면 거칠기 측정에서 기준기 하나를 쓰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측정하는 게 현장에서는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실제 그 제품의 특성상 이게 아주 짧은 거리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기준기 하나밖에 0.8mm밖에 못 줘서 기준기를 하나를 규정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애매한데, 이것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또 실제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그 세계 각국에 있는 표면 거칠기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답이 다 그거예요. 명확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것은 요거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도록.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전체적으로 RA를 그 0.8을 적용해 가지고 RA가 3.1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요걸로만 보면 얘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도 이거로 돼 있으니까 이거고, 그죠? 그런데 RA는 따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하면 안 되고 0.8 곱하기 5로 해야 된다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뭐냐 하면 RA를 3.1로 규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T는 값, 그러니까 RZ 값을 18에서 6.5 사이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이 하한 값이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잘 가공해도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잘 가공하면 좋지 뭘 너무 잘 가공하면 안 될 것도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가공 특성상 너무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가공을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잘 가공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코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코팅이라는 건 이 표면에다가 뭘 이렇게 묻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매끄러우면 코팅이 잘 안 되는 가공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나 페인팅 같은 걸 할 때는 어느 정도 거칠기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게 또 가공 쪽의 그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하한 치수가 있고, 보통 하한 공차가 있는 것은 대부분 이런 요 코팅 공정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과제한 거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과제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은 좀 대부분 해소가 됐나요? 어떤가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나 뭐 카톡이나 이렇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